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재영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른바 직장 갑질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과연 이 직장 갑질 금지법을 통해서 직장에서 이뤄지는 불이익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오너일가의 폭행은 물론 간호사 간의 태움, 직장 상사의 빈번한 괴롭힘이 줄곧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죠. 이 때문에 서둘러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양진호 전 위디스크 회장이었죠. 양 전 회장의 경우에는 회사 직원의 뺨을 때리며 폭언을 퍼붓거나 단합회에서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죽일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재판 중에도 직원들을 괴롭혔던 사례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 2017년에는 노동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서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갑질금지법의 유예기간에도 하루 평균 7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을 정도로 현재까지는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 때부터 이 직장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참 씁쓸합니다. 직장갑질 119에 제보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제보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무시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외모나 학력, 출신 지역을 비하하는 경우도 상당했고요. 욕설이나 폭행을 동반한 갑질 제보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갑질 사례도 황당했습니다. 지난해 직장갑질이 발표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휴일에 가족과 워터파크를 간 직원을 돌아오라고 지시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자신의 집안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성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육아휴직을 내면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폭언을 하는 갑질도 상당했고 이외에도 조합장 부인차 세차, 센터장 지인 선거운동 동원 등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야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갑질들이 실제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황당을 넘어서 화가 날 정도로 도가 넘은 갑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갑질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을 해서 이를 회사에 알렸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양진호 전 회장의 사례에서도 양 전 회장의 갑질을 최초로 제보한 신고자의 경우에 언론에 피해 사실이 나간 뒤 문자로 직위 해제를 당한 뒤 회사 창고로 출근하라는 이른바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겪고도 이처럼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보복을 당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되는 셈인데 피해를 당했어도 이를 묵인해야 한다는 사실 정말 씁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15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7%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응 방안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65%는 참거나 모른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항의했다는 응답은 48.8%,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32.3%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직장 갑질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고한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수렴이 됐다면 지금처럼 끔찍하고 황당한 갑질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직장 갑질을 당해도 현재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에 대한 평균적인 감수성 지수는 68.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란 직장 갑질을 당하고도 이를 얼마나 부당하게 여기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금 지급이나 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사용과 관련한 갑질에는 평균 감수성 지수가 80점이 넘어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내용에는 문제의식을 크게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일 못하는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맡겨진 일은 시간 내에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부당한 지시도 일단 해야 한다. 채용 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다는 항목 등에서는 40점에서 50점대를 기록해 일부 갑질에서는 직장인들 스스로 갑질이라고 판단을 못해 묵묵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서 이를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으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뒤에 이를 신고했다고 해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괴롭힘이란 어떤 괴롭힘인가요? 네, 폭행과 폭언, 그리고 협박하는 행위에서부터 근로계약서에 협의한 것과 전혀 다른 업무를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와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시행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노동계에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서 직장 갑질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속속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용어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뉴워드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아직은 낯선 단어인데요. 이 컴플라이언스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적인 의미는 불법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이를 예방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이번 정부가 이야기한 컴플라이언스는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거래를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두는 겁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거래에 맞춘 기준과 절차를 설정한 뒤에 총괄 책임자를 임명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이 책임자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민간의 거래를 할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감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일부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발주를 할 때 이루어졌던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갑을 문제와 부패 방지를 위한 보다 많은 대책이 나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16일 오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사회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작은 시작이 부당한 갑을 문화를 없애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